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7월 8일 수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경우 약보합으로 마감이 되었죠. 그래서 2158포인트에 마감이 되었고요. 코스닥은 비교적 상승이 나왔어요. 약 0.9% 상승해서 765포인트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잠정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오늘도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그래서 53,000원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반대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무려 5.6%나 상승해서 328,000원에 마무리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고 나서 댓글들을 쭉 살펴보니까 삼성전자를 단기 투자로 접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물론 실적이 잘 나왔더라도 주가가 하락한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그래도 상승 쪽에 무게를 두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반대로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데 과도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혹시 삼성전자를 단기적인 트레이닝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다면 절대 단기적으로 시세를 줄 수 없는 종목이고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익을 안겨다 줄 종목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혹시 삼성전자 한 종목만 가지고 있다던가 혹은 삼성전자의 비중이 높다던가 그렇다고 한다면 종목군을 조금 늘리시고 비중을 줄이시기를 권장해 드릴게요. 물론 삼성전자가 종목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전해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항상 투자를 할 때는 한 종목에 몰빵 투자하는 것은 좋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조금 늘리시고 삼성전자의 비중이 많이 치워져 있다면 다른 종목으로도 비중을 늘려라,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하락이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삼성전자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이 시세가 다 분출되어야지 삼성전자가 그때 돼서 출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언택트 대장주 카카오 주가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터졌을 때 최저점이 127,500원을 찍고 나서 지금 328,000원까지 갔죠. 거의 쉬지도 않고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카오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삼성전자 종목 자체는 3분기에는 더욱더 실적 상승을 기대하는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봤을 때 삼성전자보다 더욱 매력적인 섹터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자금들이 그쪽으로 몰리고 있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비교적 소외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죠. 한 호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150억에서 많게는 200억 이상도 필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라면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까지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상승폭이 2% 이상만 나와도 급등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너무 중소형주하고 비교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중소형주 10% 올리는 것보다 삼성전자 0.5% 올리는 것이 훨씬 어렵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비교적 상승이 많이 안 나왔는데 그동안 약 보름 정도 기간 동안 약 10%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고 여기에서 나온 차익 실현 금액이 언택트 관련된 종목인 네이버와 카카오로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는 더욱더 실적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더 좋은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이 그쪽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는 2순위로 분류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견해는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이 시세가 완전히 분출되어야지 그제서야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2거래일 연속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상승을 기대했지만 하락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감정의 변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의 1차 목표는 전고점에 62,800원을 돌파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 종목이 5% 오르던 5% 떨어지던 감정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삼성전자는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매매를 해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은 절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도를 보여주고 있죠. 특히 기관 쪽에서 더 많은 매도세가 보이고 있는데 이와 반대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6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도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보다는 외국인과 기관 입장에서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삼성전자의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2분기보다 더 늘어난다고 전망을 하고 있죠. 그래서 9조 1천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삼성전자에 답답해하지 마시고요. 항상 주목을 받을 시점은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매매 전략을 짤 때 저만의 포트폴리오인데 저는 주로 5종목에서 6종목을 매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너무 한 종목에 매몰돼서 집중을 하기보다는 조금 포트폴리오를 늘려서 매매하시기를 권장해드리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약 5%에서 10% 정도 단기 투자 자금을 제외한다면 주로 중장기 종목에 비중을 많이 싣고 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비중은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한 종목을 매수할 때 일회성으로 매수를 절대 안 해요. 그래서 내가 B 종목을 매수를 하고 싶다면 지금 비중을 20%로 잡고 있는데 여기 20%에서 4분의 1 정도 먼저 매수를 하고 그 이후에 주가의 흐름을 본 다음에 다시 추가 매수, 이렇게 분할 매수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도 참조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업종을 늘린다는 말은 A라는 종목이 비교적 지루한 움직임을 보일 때 반대로 B 종목과 C 종목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보완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항상 한 종목보다는 종목을 조금만 늘려서 매매를 하자,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내가 매매를 할 때 한 업종에 5종목, 6종목을 매매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을 매수했다면 다른 종목은 5G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종목은 제약바이오가 될 수 있고, 이렇게 섹터가 서로 달라야지 한 섹터가 쉬어갈 때 다른 섹터에서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 종목을 매수하더라도 섹터를 서로 분리해서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코로나 얘기 잠깐만 해볼게요. 지금 미국에서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잖아요. 어제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 무려 미국의 확진자 수가 300만 명을 넘어섰는데 이 수치는 전체 인구의 1%에 감염된 수치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한마디로 100명 중에 1명이 코로나에 걸렸다, 이런 말이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이렇게 신규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매일매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한 2차 팬데믹이 오더라도 지금처럼 환자 수가 폭증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오고도 남은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주가는 출렁이더라도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에 대한 부담보다는 다시금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지난 3월처럼 이동 제한령이라든지 여러가지 각국에서 걸어 잠그던 정책들이 다시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되었고,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것보다 시장이 긍정적인 측면에 더욱더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치료제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풍부한 유동성 자금, 이처럼 이런 긍정적인 부분이 시장에 더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겁을 먹고 매매를 꺼려하기보다는 간헐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로 인해서 주가가 출렁일 수는 있지만 매매를 꺼리기보다는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는 방식으로 투자 전략을 짜야 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에는 MLCC와 관련돼서 섹터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LCC, 주식을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MLCC가 무엇인지 잘 이해는 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전자제품 회로의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도록 조절을 해주고 부품 간의 전파가 간섭 현상을 막아주는 부품이에요. 즉 반도체와 함께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거든요. 지금 이 MLCC를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점은 그동안의 MLCC는 주로 스마트폰에 많이 사용됐어요. 여기 보시면 스마트폰 한 대당 800개에서 1000개 정도 MLCC가 사용이 되는데 지금 전기차 보급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 전기차 시장이 나날이 발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차의 전장용 MLCC는 약 10,000개에서 15,000개 정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과 비교했을 때 약 10배 이상 사용되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 우측을 보시면 스마트폰, TV, 내연기관차, 전기차, 이렇게 MLCC가 얼마나 사용되는지 수치가 나와 있는데 한번 참조를 해보신다면 전기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MLCC 시장도 커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여러분들이 테슬라 하면 전기차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테슬라는 전기차 말고도 자율주행 시장의 선두주자란 말이죠. 그래서 테슬라, 즉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2차 전지와 관련된 전기차 배터리 시장도 커지지만 이건 못지않게 전장용 MLCC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MLCC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쌀 한 톨보다 작은 크기인데 지금 MLCC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한번 보시면
삼성전기가 2위로 나와 있죠. 나머지는 다 일본 기업이에요. 그래서 MLCC의 대장주는 삼성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삼성전기 외에도 RF세미, 아모텍, 사마콘덴서 등 많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MLCC에 대해서 집중하고 싶다면 제가 말씀드린 삼성전기를 포함해서 4종목 있죠. 이 종목들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과연 MLCC 시장에 있어서 어떤 상승 요소가 있을까 고려를 하신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해 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고 전기차 시장이 커진다면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장용 MLCC 시장도 2차전지 못지않게 커질 수 있으니까 이쪽 시장도 우리가 주목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기차 시장은 테슬라뿐만 아니라 완성차 업체들도 지금 뛰어들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BMW, 현대기아차, 폭스바겐, 아우디, 다양한 완성차 업체들도 지금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테슬라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완성차 업체에서 전기차 시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MLCC 시장도 커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전기차란 말은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 전장용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전장용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전장이라는 말은 전기장치의 부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예전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기계장치로 분류가 되었죠. 그런데 진화하면서 이제는 기계장치로 보지 않고 전자장치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장용이라고 한다면 전기장치의 부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MLCC 대장주 삼성전기, 그리고 RF세미, 아모텍, 사마콘덴서, 그리고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시고, 이 업종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단기적으로 한 달, 두 달 이렇게 해서는 수익 내기 어려운 종목이니까 항상 중장기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적합한 종목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기적인 종목보다는 비교적 중장기로 가져갈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면 저도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에 비해서 주목을 덜 받고 있더라도 언젠가는 내 종목이 주목받을 시점이 있고, 내가 중장기적으로 투자했으니까 내가 목표한 금액이 오기 전까지는 너무 힘들어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항상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셨다면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